평일이 무슨 요일이야? 3월 2일인가? 2일이요? 3월 2일을 가요. 몇 교시? 3교시? 이교시에 가야지. 네? 2, 3교시 뭐예요? 지금도 나가야지. 너희 지금 아직도 RP에 뭐야 명제하고 있잖아. 너 그거 다 됐냐? 지금도 책 마무리 해야지. 3교시에는. 아니 누가 해줘? 누구 봅시다. 기본 문제 11-2번. 기본 문제 11-2번. 하나 책 펴고. 자, X값의 범위가 있고요. 얼마부터 얼마까지? 1부터 3까지 Y값의 범위도 있어요. 1부터 3까지. 그래서 이 사각형 내에서만 할 거야. 좌표평면이 다 필요가 없고요. 평면 적혀 있는 전체 내용이 다 필요 있는 게 아니라 딱 어디 부까지만 X는 1부터 3까지만 Y는 1부터 5까지만 이 사각형 내에서만 생각을 할 거야. 그래서 이 사각형 내에 뭘 그릴 거야? 1차 함수를 그릴 거예요. 직선을 그릴 거야. 그럼 직선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을 크게 생각을 해보면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1번 이렇게, 2번 이렇게, 3번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문제에서 뭐라고요?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1번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1번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다시 이게 정의역이고요. 얘가 치역이에요. 우리 다 11-2번 보고 있는 거 맞지? 1번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1번은 당연히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는 거야? 1번 안 되는 이유. 문제야, 왜 안 되는 거야? 자, 다시 치역이 뭐예요? 치역이 뭐예요? 치역. 치역이 뜻이 뭐예요? 나오는 Y값, 결과값. 결과값이 뭐가 나와야 된다고? 1부터 5까지가 나와야 된다고요. 얘는 요 사각형이 여기 말하는 거야. 이게 x가 1일 때고 여기가 x가 1일 때고 여기가 y가 1일 때고 여기가 y가 5일 때예요. 1이 나와 안 나와? 이 그림이면 안 나오죠. 치역이 안 돼요. 1부터 5까지가 안 나온다고. 치역이 1부터 5까지가 나온다며. 안 돼요. 두 번째는 왜 안 된다고요? 두 번째도 안 돼요. 치역 다 나오잖아. 1부터 5까지. 정의역이죠. 정의역이 1부터 3까지가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요?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는 뭐였어요? x값에 값을 넣었을 때 무조건 값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x에다가 3 같은 걸 넣으면 값이 안 나오죠.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라고? 이 그림. 또는 어떤 그림? 요 그림. 답은 얘 아니면 얘. 이렇게 돼야 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 1,1하고 여기 3,5 지나는 거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여기 1,5하고 3,1 지나는 게 가능해요. 여기 두 가지로 나와요. 이해됐니? 무조건 어디를 지나야 된다? 요 모서리 부분을 지나야 돼. 그래야지 정의역과 치역의 값이 다 만족이 돼요. 이렇게 지나면 함수가 아니어서 안 되고요. 이렇게 지나면 치역 값이 다 안 나왔기 때문에 안 돼요. 했니? 그래서 1,1하고 3,5 지나면 기울기 얼마냐? 기울기 얼마예요? 2. 그럼 A는 2고요.
A가 2고요. 1,1 지나야 되니까 B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겠죠? 됐어요? 그 다음 1,5랑 3,1 지날 때 기울기 뭐 당연히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 나올 거고요. 왜냐하면 얘가 2면 당연히 이거는 마이너스 2야. 그죠? 그 다음 B는 얼마 나와요? 1일 때 5 나와야 되니까 7 나오니? 맞아요? 맞나? 1일 때 5 맞죠? 됐어요? 아니야? 아니야? 된 거야 안 된 거야? 그래서 답은 두 개가 나올 수 있는데 역시나 이것도 보셔야 될 게 문제를 잘 보셔야 될 게 단 해가지고 A가 0보다 크다 아니면 A가 0보다 작다 이딴 말이 있을 수 있고요. 뭐 A, B가 0이 아니다 이딴 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애들이 붙어 있을 수가 있어.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답인 게 돼요. 보통은 단이 써 있으면 단을 보고 두 개 중에 하나만 답이 되게 만들어주는 애들이 나와. 그러니까 꼭 문제에 단이 있으면 단 확인하셔야 돼요. 됐지? 꼭 확인하시고. 11-3번 11-3번이 다항함수의 그래프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예요. 다 어렵다가 아니라 얘부터 여기부터 한 2장 여기부터 한두 장 정도가 어려워요. 됐나? fx가 2x 그 다음에 8-2x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요.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0부터 2까지 2부터 4까지 이게 fx의 그래프. 여기까지는 쉽게 그릴 수 있잖아. fx의 그래프까지는 다 그리는 거 가능하죠? 자, 문제는 이제 이걸 이용해서 fx의 그래프 나누셔야 되는데 그럼 f gx가 f 2x가 될 때가 있겠고요. gx가 f 8-2x로 계산을 해야 될 때가 있겠고요. 나눠야겠죠. 아직 쓰지 마요. 내용 아직 쓰지 마요. 이거 설명 다 듣고 나서 칩시다. 아직 쓰지 마요. 자, 그러면 위에가 될 때 언제야? 이렇게 될 때 언제예요? 당연히 x값이 어떨 때? 0하고 2 사이일 때 얘가 돼야겠지. 2x가 되는 거니까 x값이. 밑에 있는 건 당연히 x값이 어떨 때요? 2에서 4 사이일 때는 밑에 걸 써야지. 됐어요? 자, 그러면 2x를 어디다 넣어야 돼? 위에 거에다 넣어야 돼? 아래 거에다 넣어야 돼? 그것도 나누셔야죠. 됐어요? 자, 그러면 2x를 위에다 넣어야 돼? 2x를 아래다 넣어야 돼? 그거 뭘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야? fx 무슨 값 가지고 결정하는 거야? 이 값에 뭘 가지고 결정하는 거야? C요. y 값을 기준으로 결정을 한다고요. fx의 값이 이게 fx잖아 지금. fx의 값이 0하고 2 사이면 fx의 값이 0하고 2 사이면 어디다 넣을 거라고요? 위에다 넣을 거 아니야. 그럼 그때는 4x가 될 거고요. fx의 값이 2하고 4 사이에 있으면 이 2x를 어디다 넣어야 된다고?
밑에다 넣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뭐가 돼요? 8 빼기 4x가 되죠. 여기까지 됐니? 자, 그 다음 이쪽. 자, 8-2x 역시나 fx에 다시 넣어야 되는데, 그럼 얘를 또 어디다 넣을 수 있다고? 위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요. 얘를 또 어디다 넣을 수도 있다고? 아래다가 넣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얘를 위에다 넣는다는 거는 언제요? fx 값이 어떻게 나왔으면? 똑같이 0하고 2 사이. 이게 fx니까 이 값이 0하고 2 사이면 이걸 다시 여기다 넣을 거라고. 16 빼기 4x 이렇게 될 거고요. 당연히 fx의 값이 2하고 4 사이면 아래다 넣겠죠. 그럼 뭐가 돼요? 8 16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8 4x 마이너스 8이 될 거란 말이야. 됐어요? 그럼 총 몇 개의 그래프가 생기냐? 4개의 그래프가 생겨요. 여기까지 됐니? 자, 첫 번째 거 4x가 나올 때는 그럼 언제냐? 정확하게 fx가 0하고 2가 나와야 돼. 그럼 fx, 2x가 0하고 2 나오려면 x의 값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얼마와 얼마 사이? 0하고 2 되려면 얼마일 때? 1일 때지. 2x가 1 되는 거, 2x가 2 되는 거, 2x가 2 되는 거, x가 1일 때잖아요. 그래서 별로 그래프 fx의 그래프는 0부터 1 사이, x가 0하고 1 사이에는 뭘 그려야 돼요? 4x를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거 fx가 2하고 4 사이 되는 거 2x가 2하고 4 사이 되려면 x값이 얼마일 때예요? 1하고 2 사이일 때란 말이야. 1이면 4고요 2면은 2죠. 1이면 4고요 2면은 0이죠. 0이면 안 되는데? 0이면 맞구나. 됐어요? fx가 2하고 4 사이일 땐 여기를 넣는다며. 그래서 x가 1하고 2 사이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거 fx가 다시 0하고 2 사이일 때 fx가 뭔데? 8 빼기 2x 8 빼기 2x가 0하고 2 사이일 때 8 빼기 2x 0하고 2 사이일 때가 언제예요? 8 빼기 2x 얘 얘기하는 거야. 얘가 0하고 2 사이일 때 얘가 2잖아요? 얼마일 때예요? 여기지? 0하고 2 사이일 때 이거는 x값이 3하고 4 사이일 때 x값이 3하고 4 사이일 때는 뭘 그리셔야 돼? 16-4x를 그리셔야 돼요. 3하고 4 사이일 때. 그럼 2부터 3인 게 당연히 이쪽이고요. x가 2부터 3 사이일 때는 4x-8을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어떻게 그려지냐? 이렇게 그려집니다. 16-4x가 얘고요. 4x 빼기 8이 얘예요. 그림이 총 몇 개로 나누셔야 돼? 4개로 나눠줘야 돼요. 정신없죠? 그래서 말했죠? 이게 제일 어렵다고. 이게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석적으로 풀 때 이런 식으로 푸는 거고. 아니야? 쓰긴 해야지. 근데 아직 설명 다 하고 나서 씁시다. 그냥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면 fx라는 그래프가 그래서 식은 이렇게 나와야 돼. 이게 식이야. 그리고 이게 답이야. 이게 식이면서 답인 거야.
답은 당연히 그래프 그리는 거니까 이게 답이거든요. 이게 답이긴 한데 이걸 하기 위해서 얘가 나온 거잖아. 자, 지금 말한 게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이라고 했죠. 그러면 정석적으로 푸는 거 말고 그냥 문제 나왔을 때 푸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자, 생각을 해야 돼. 이거를 못 쓰더라도 문제는 풀 수 있어야 되거든. 이게 fx 그래프고요. 우리는 fx 그래프를 그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fx 값을 처음에 넣으면 이게 정의역이고요. 얘가 치역이잖아. 그럼 그게 fx에서의 정의역은 뭐가 정의역인 거야? 얘 정의역은 뭐예요? 여기서의 치역이 정의역이잖아. 맞아요? 얘 정의역은 아니 얘 정의역이 아니라 이 fx의 정의역은 fx의 치역하고 같은 값을 가지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치역만 보면 치역은 0부터 처음에 어떻게 돼요? 0부터 4까지 증가하지. 그래프가 0부터 4까지 증가하고 있잖아. 그게 다시 뭐가 될 거라고? 정의역이 될 거라고. 그래서 0부터 4까지 쭉 가게 되면 그래프는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된다를 이해하면 이거 안 해도 되거든. 다시 말이 좀 어렵죠? 다시 0부터 x가 0부터 2까지 갈 때 fx는 0부터 4까지를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값이 다시 정의역으로 돌아와서 정의역이 0부터 4까지를 가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는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 거거든.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돼요. 어렵죠? 자, 방금 한 말을 다시 해봅시다. 0부터 2까지 값이 갈 때 얘가 fx의 정의역이 된다고 했어. 두 번째 얘의 정의역이 0부터 4까지를 가잖아요. 그러면 식이 처음에 나와 있어야 돼. fx의 그래프의 식이 나와 있어야 돼. 2x 8-4x 아닌데? 8-2x x가 0하고 2 사이 x가 2하고 4 사이 이렇게 있잖아요. 다시 얘 치역이 두 번째 f의 정의역이 된댔잖아요. 그러면 그 정의역이 어디서 나뉘어? 2에서 나뉘죠. 그래프가 2에서 나뉘잖아. 그러니까 여기 2를 나누셔야 돼요. 여기를 2를 기준으로 나누셔야 돼. 왜? 이 나오는 값이 뭐기 때문에? 두 번째 f에 대한 정의역이 되기 때문에 이 치역값도 0과 2 사이, 2와 4 사이로 나누셔야 돼요. 그러면 그래프가 몇 개로 나뉘냐? 여기를 잘랐다고 생각하면 그래프가 총 몇 개로 나뉘냐? 4개로 나뉘죠. 그래서 여기 식이 4개로 나뉘어야 돼요. 여기 식이 4개로 나뉘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누는 게 첫 번째 여기 2될 때 여기가 2될 때죠. 2될 때 그래서 1일 때 2가 되니까 0부터 1까지로 나눈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래프는 1부터 2까지가 된 거고, 여기 세 번째 그래프가 3부터 4까지, 여기 네 번째 그래프가 3부터 4까지가 여기구나. 2부터 3까지 요게 여기고요. 요 마지막 게 여기고요. 그래프를 이렇게 나눠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원래 풀 때 이렇게 나눠서 푸는 게 제일 기본이 되긴 할 건데, 이렇게 쓰는 거가 당연한 건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아까 내가 중간에 얘기하는 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 이거를 다 그릴 수는 없어가지고, 만약에 h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여기가 4고요, 여기가 4예요. 여기는 2고요.
자, FHX라는 그래프를 그릴 거야. FHX라는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러면 어떻게 그리냐? 정석적으로 푸는 거 말고 그냥 할 거예요. 자, 내가 0일 때부터 2일 때까지, 0일 때부터 2일 때까지 여기 치역은 어떻게 되냐면 4에서 0으로 떨어지잖아. 맞니? 어쨌든 4부터 0까지 모든 값을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hx를 어디다 넣을 거라고? fx에 넣을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4에서부터 0까지 쭉 떨어질 거라고. 4에서부터 0까지 쭉 떨어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때의 그래프는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언제부터 얼마까지? 0부터 2까지. 다음 2부터 4까지는 0에서 4까지 올라가잖아. 이 그래프가 0에서 4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 0에서 4까지 올라갈 거니까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다시 그려져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가 아까 그렸던 얘하고 똑같은 그래프가 나오죠. 요걸 이해해서 이런 식으로 푸는 거를 조금 연습을 해야 돼요. 당연히 연습을 안 하면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하시겠지만, 이게 연습이 좀 되면은 대충 이렇게 나오겠네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 자, 그래서 7번 유제 11-4번도 해보자. 같이. 정석으로 푸는 것도 있지만 대충 푸는 방법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fx가 2x 8 빼기 2x가 아니네. x 2x 맞구나. 2x 4 빼기 2x x가 0과 1일 때 1과 2일 때 FX그래프 10으로도 썼고요. 그림도 그렸고요. 그래서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을 하려면 머리가 많이 아플 걸 알기 때문에 저 두 번째 아까 얘기한 거대로 한번 풀어보는 걸 먼저 할게요. 자, gfx야. fx를 먼저 할 거야. 그러면 fx 값은 0부터 1까지 쭉 올라가잖아요. 맞니? 자, x의 값이 0부터 1까지 쭉 올라간다고. 0부터 1까지 하면 0부터 2까지 쭉 올라간다고. 맞아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어디다 넣을 거니까 g 밑에 있는 거에다 넣을 거니까 여기에 치역 0부터 2까지 쭉 올라가는 치역이 여기에 정역을 갈 거라고. 0부터 2까지 쭉 가는 걸로. 그럼 0부터 2까지 쭉 간다는 소리는 그거에 맞춰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소리야. 언제까지요? 0부터 1까지요. x값은 0부터 1까지 얘기한 거야 지금. 그러면 0부터 1까지는 내려갔다 올라오는 그래프가 그대로 한번 그려진다고. 그 다음에
1부터 2는 2부터 0으로 내려가잖아요. y값이 2부터 0으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돼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그려진다고요.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그래프 두 개가 그려져요. 그래서 이게 답이거든. 말이 어렵죠?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자, 만약에 FGX를 그린다고 해보자. FGX를 그린다고 해보자. 아, 이거 지웠으면 안 되나? 아, 답은 다 알죠? 여기까지 설명하고서 정리를 해봐, 각자. 자, FGX면 GX를 먼저 하잖아. 그럼 GX가 X가 0에서 1까지는 2부터 여기 왜 2부터 1까지 같이 내려가죠? 맞니? 그럼 여기서 2부터 1까지 같이 내려가야 된다고. 2부터 1까지 내려간다고. 여기에 치역이 여기에 정역이라고. 그럼 2부터 1까지 내려가면서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요? 이렇게 내려갈 때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간단 말이야. 여기는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이거? 다시 GX의 그래프가 0부터 1까지 갈 때 GX의 그래프가 0부터 1까지 갈 때 치역값이 2에서부터 1까지 내려온다고. 맞니? 얘들아? 그러니까 이 치역이 이 fx 두 번째 fx에서는 정역이 된단 말이야. 정역이 2부터 1까지 내려갈 거라고. 그러면 그래프는 뭘로 그린다고요? 얘를 그려야 된다고. 그 다음 1부터 2까지는 치역이 1에서 2로 늘어나죠. 치역이 1에서 2로 늘어나죠. 그게 이 두 번째 fx 그래프에서는 정역 1에서 2로 늘어나는 그래프라고. 그럼 그림이 뭐가 그려져야 돼요? 이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FGX의 그래프는 얘예요. 얘랑 똑같아요. 이해가 되냐 이거? 혜영이는 거의 정신 났네? 어? 뭐라고? 2부터 내려가면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라고. 1부터 2까지를 가면 1부터 2까지 갈 때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 생긴 거 그대로 가는 거예요. 방향 맞춰서 그림을 그리는 거란 말이야.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걸 하셔야 돼요. 방금 내가 말한 게 이해가 안 되면 이 식 쓰는 걸 하셔야 돼요. fx에 저기 8-x인데 저기 왼쪽 위에는 왜 4-x? 아, 그림이 달라. 이거 지금 이거는 유제예요. 유제는 그림이 1부터 2까지 그림이고, 이거는 기본 문제는 1부터 4까지야. 그림이 달라. 얘 유제의 그림이야. 얘가 제일 어려워요. 이게 제일 어려운, 지금 너희가 이해하기 제일 힘든 부분이 여기야. 솔직히 말해서 좀 고등수학 내용이 어려운 애들한테는 이 부분 아예 얘기도 안 해요. 어? 어디가? 이거? 여기? 뭐가 여기? 뭐가 뭐가 문제야? 이렇게 정리 좀 해보세요. 다시 말하지만 이게 제일 어렵다니까. 이게 이해가 되면은 공통수학 2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 이해한 거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지만 고1 애들한테도, 고1 시험 보는 애들한테도 이거 이해 안 되면은 그냥 틀리라고 얘기하거든. 이 한 문제 틀려도 1등급 나온다고. 그러는 문제들이 몇 개 있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 못해도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는 애들만 이해 잘하면 크게 문제 생길 일은 없어서.
최대한 잘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저기 뭐야 내가 문제를 안 냈으니까 이게 만약에 뭐 저기 총괄평가에 나와서 틀리면 어떡하나요 하실 수 있는데 이걸 총괄평가에 내는 거는 아마 지금 안 나올 거고요. 심화 과정 하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하는 게 정석 기본이잖아. 그러니까 정석 기본에서는 이 정도 문제가 안 나올 거고요, 당연히. 아마 심화 과정 하고 나서는 그 시험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지, 이게. 아마 그렇지 않을까? 나오니까 어? 결국 언제는 나오니까 심화 과정 하려면 알아야지. 근데 결국 언제 알아야 되니까 지금부터 알아야 되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거야. 기본 문제 답이죠 그렇게. 답이 얘 답은 이거죠. 아니 그 기본. 어? 이거는 그냥 FGX 내가 예를 든 거고 GFX 그래프는 이거고 문제는 GFX 그래프고 이거. 저건 유제 아니에요? 아 유제. 기본 문제. 아 기본 문제는 내가 여기 있다가 집었어요. 요거. 기본 문제는 아요. 이거예요. 아 여기 있구나. 이거예요. 기본 문제는 답이 이거고. 언제야? 네? 어느 정도 이해한 것 같아? 퍼센트로. 50%. 그러니까 요 정의역이 간다. 얘가 갔을 때 정의역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간다 해서 그래프 그려지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되고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게 정석이라고 그랬잖아. 만약에 시험 때 이 정석대로 풀면은 다른 문제 못 풀어요. 그러니까 정석대로 이걸 풀면 다른 문제 풀 시간이 없어. 당연히 내가 아까 말한 그 방법대로 안 풀면 시간 내에 시험 문제를 다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돼. 나중에 총괄에 이런 비슷한 문제 나오면 이런 말했잖아. 지금은 나올 리가 없다니까. 심화 배우고 나서 나올 수도 있지. 그 심화 때도 일단 저 문제 째끼고 다 배운 거다 풀어. 어. 내가 항상 하는 말. 뭐부터 풀어라? 쉬운 거부터. 수능 너희가 만약에 고등학생이어서 수능을 본다고 쳐. 모의고사를 본다고 쳐. 그럼 모의고사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 몇 번이냐? 30번이고요. 그 다음 어려운 문제는 22번 아니면 29번이거든. 그럼 당연히 22번이 두 번째로 어렵잖아. 그럼 얘는 뭐해? 일단 제껴. 일단 제끼고 딴 거 다 풀고. 제일 쉬운 건 당연히 몇 번이에요? 1번 1번이죠. 1번, 2번이 제일 쉬워. 그 다음 쉬운 게 몇 번이야? 23번이야. 주관식 1번. 얘가 쉽거든? 당연히 쉬운 거부터 빨리 풀고 나서 딴 거 풀어야죠. 시간이 남으면 푸는 거고 뭐 모자르면 못 푸는 거고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하는 말 뭐라고요? 하나 틀려도 1등급은 나오고요. 하나 정도까지는 뭐라고? 맞출 수 있다. 그거 빼고 나머지 다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거는 실수를 하지 않는 거죠. 그냥아?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실수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식 쓰는 거 한 50%에 됐으면 일단 이런 방법으로 하는구나 하고 넘어가시고 나중에 심화하면서 한 번 더 복습하면서 그때는 한 7, 80%까지 올리시고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55%밖에 이해 안 돼서 정말이에요. 정상이야. 50%가 이 정도 이해했으면 괜찮네. 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은. 그 정도면 정상이야. 50%안 되는 것 같은데 저 비정상인가 하지 말고 그거 아니니까. 쌤이 푸는 방법은 이해가 안 되는데 정석은 이해는 이거 말했잖아. 문제는 우리가 시험 공부하려고 하는 건데 시험 때 이렇게 풀면 시간이 모자라서 안 된다니까. 이렇게 풀면은 이 한 문제 푸는데 거의 한 5분 걸려요. 왜냐하면 나눠야 되거든. 다시 이 문제는 쉬운 문제일까요? 어려운 문제일까요? 이런 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 중에 이게 제일 쉬운 문제야. 몇 개로 나눠요? 4개로 나누잖아. 어려운 문제 8개로 나눠야 돼. 그럼 8개씩 다 쓸 거야? 그럼 안 된다고. 보통 4개 아니면 6, 그러니까 4개로 나누거나 6개로 나누거나 8개로 나눠요. 어려운 거 8개로 나눠야 된단 말이야? 8개 언제 다 나누고 있냐? 대충 이런 식으로 가겠구나로 이해하고 넘겨야지.
돌아서 이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이게 제일 어려워서 이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합쳐지는 거죠. 나중에 아마 이게 연습 문제도 비슷한 게 하나 있겠지? 네, 알았어요. 넘어갑시다. 이 문제 너무 시간 오래 끌 수는 없으니까. 총거리가 안 나오죠 저희. 맞잖아.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얘는. 다음 근데 그래프 말했지만 심화 배운 다음에 나올 수도 있다. 심화를 했으면 이 정도 해야지 할 수도 있다. 근데 지금은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이런 말을 비슷하게 하는 데가 언제냐면 너희들 2학년 2학기 확률 배우고 나서 확률에서 나오던 문제가 어디도 나와요? 순열 조합에도 나오잖아. 근데 확률에서는 상이었지만 그게 순열 조합으로 가면 뭐야? 하잖아. 문제 난이도가 하로 가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은 얘가 상이고요. 너희가 심화 문제를 풀게 되면 얘가 뭐가 된다고? 중이나 하가 되겠지. 하는 아니고 얘가 하가 될 순 없어. 못해도 중이죠. 못해도 중이거나 하겠지. 하는 안 나와. 하거나 상이야. 하거나 상이. 하는 아니야. 말이 이상해요. 중이거나 상이야. 하는 절대 안 돼요. 하는 절대 안 돼요. 무슨입니다. 하는 절대 안 돼요. 중이거나 상이에요. 넘어가서 상이만 못 아니에요? 다시 넘어가서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거, 우리가 진짜로 공부해야 될 거는 이쪽이에요. 저희가 더 연습해야 될 건 이쪽이에요. 얘가 더 중요해요. 왜? 더 많이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자, y는 절대값 x 그래프. 이건 다 알죠? 어떤 모양? 위로. V자 모양 이거 다 알죠? 됐어요? 원래 어떻게 풀어야 돼? Y는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나눠서 푸는 것도 다 알죠? 여기까지는 기본이지. 자, 그러면 y는 절대값 x-a 플러스 b. 얘는 뭘로 푸셔야 돼요? x가 얘는 뭘로 푸셔야 돼요? 도형의 이동으로 푸셔야죠. x축으로 얼마만큼?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됐니? 이것도 당연히 x가 a보다 작을 때,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나눠서 푸는 게 당연히 정석이지. 근데 굳이 얘를 알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보기 1번 그래프 y는 절대값 x 그래프 그리는 건 됐고요. 보기 2번 절대값 y는 x. 자, 그럼 얘는 당연히 어떻게 나눠요? y가 0보다 작을 때,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눠서 풀겠죠. 맞니? 그래서 그래프 모양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지. 얘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거 얘기할 때 이제 뭐 하는 얘기가 뭐냐면 y는 절대값 y는 x잖아요. 문제는 누구한테 생기냐? y한테 문제가 생기냐? x한테 문제가 생기냐? 얘기를 하면 누구한테 문제가 생겨요? x한테 문제가 생겨요. 왜? y는 막 넣어도 돼. y는 마이너스 4를 넣어도 되고 마이너스 3을 넣어도 되고 2를 넣어도 되고 y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가 문제인 거야? 바깥에 있는 얘가 문제인 거죠. 얘가 뭐가 될 수 있다? 얘가 뭐라고? 음수가 되면 안 되거든. x가 음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쪽이 비게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지. y는 절대값 x 했을 때 누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y가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야. 바깥에 있는 애가 문제인 거라고. 걔는 음수가 안 되거든. 같아져야 되니까. 그래서 아래 부분에 그림이 없는 거죠. 맞니? 자, 여기서 문제 푸는 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세 가지만 얘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세 개의 그래프.
같다는 걸로 합시다. 이게 fx 그래프예요. 아이고, x축 올라오고. 자, 요 세 개에 대해서는 거기 잘 그려놔요. 어떻게 되는 건지. 자, fx 전체한테 절대값을 해요. 그럼 그래프 모양 어떻게 되냐? 어떤 모양? V자. 왜 이렇게 만들어지냐? 이 아래에 있던 게 위로 대칭돼서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밑에 있던 부분, 음수 쪽 부분을 위로 접어가지고 만드는 거란 말이야. 됐어요? 자, 두 번째 그림. y는 fx의 xn의 절대값 있는 거야. x의 절대값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얘는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얘는 왜 이렇게 그려졌냐? 자, x한테 절대값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x한테 1을 넣나 x한테 마이너스 1을 넣나 어차피 나는 무슨 계산을 할 거야? 1인 계산을 할 거야. 맞아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도 어차피 절대값이 됐기 때문에 결국 얘는 뭐랑 같아져요? 2랑 같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x한테만 절대값이 있으면 y축 기준으로 얘를 여기다가 접어서 그대로 갖다 붙여요. 그리고 원래 있던 애는 사라지는 거야. 원래 있던 애는 사라지고 여기 있던 애를 그대로 왼쪽으로 갖다 붙여요. 이유는 말했다. x에다가 음수를 넣어도 어차피 걔는 양수값으로 계산을 할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1을 넣나 마이너스 1을 넣나 어차피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그래서 y축의 오른쪽이 y축의 왼쪽으로 그대로 데칼코마니 접어가지고 하는 거 알죠 다? 데칼코마니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게 x한테 절대값 있을 때예요. 됐어요? 마지막으로 y한테 절대값 있을 때, 자 y한테 있을 때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절대값 있을 때. 그럼 얘는 원래 그림이 y한테 그러니까 절대값이 없으면 원래 그림이 이거일 거 아니야. y는 x. 여기서 얘는 어떻게 나오는 애일까요? 지금 보면 1번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애가 접혀서 위로 올라가는 거라며. 맞아요? 얘도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는 게 접혀가지고 일로 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얘가 사라지고 얘가 일로 접힌 거라며. 이건 사라지고 위에 게 아래로 접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게? 뭐가 맞는 걸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둘 다 맞는 거고요. 왜냐하면 결국 얘는 y 말고 y 근처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도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 2번하고 더 맞아요. 얘의 그래프는 x축을 기준으로 위에 있던 게 아래로 뭐가 된다고? 접힌다고. 데칼코마니. 아까 2번에서 y축 기준으로 데칼코마니 된다 그랬잖아. 얘는 x축 기준으로 데칼코마니가 돼서 이렇게 돼요. 3번 그래프는 위에 있던 그래프를 뭐 한다고? 밑에다가 그대로 갖다 붙인다고. 데칼코마니 시킨다고. 그리고 원래 있던 애는 사라지는 거야. 됐어요? 자, 요거 세 가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면 그래프 그리는데 조금 더 편하게 그릴 수 있고요. 절대값 들어가는 거. 이거 말고도 좀 더 있긴 한데. 쌤 1차 부식이 y는 절대값 x 마이너스면 어떻게? 아니야 그 x 마이너스가 절대값 전체인데
평행이동이랬잖아. 이거 되겠죠. 근데 이번에 저 그래프가 항상 그 원점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아니 아래 있어도 돼. 원점보다 위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h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2차 함수야. 이렇게 생겼어. 이제 y는 hx야. 그럼 y는 2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야지. 다 그려야지. 그럼 y는 h 절대값 x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고? W 뭐야? 얘는 사라지고 이게 데칼코마니 돼서 W 형태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위아래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y축 기준 오른쪽이 왼쪽으로 접힌다고. 그러니까 x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얘는. 이해됐어요? 이거? 언제 x한테 절대값이 들어갔을 때, 그러면 어디 기준으로 대칭된다고? y축 기준으로 대칭이 된다고. y한테 절대값이 들어가면 어디 기준으로 대칭이 된다고? x축 기준으로 대칭이 돼서 접힌다고.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접히는 게 이렇게 접힌다, 위아래로 접힌다, 좌우로 접힌다. x의 절대값이면 y축으로 접히는 거고요, y의 절대값이면 x축으로 접히는 거고요. 됐어요? 그래서 기본 문제 1번 같은 경우에 y는 절대값 x 더하기 2 마이너스 1. 자, 얘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 거라고요? 평행이동 생각해서 그리는 거라고요. 그럼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야?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야?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1이겠고, 여기다 V자를 그린다. 됐어요?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1 기준으로 평행이동 생각하면 된다고.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x가 원래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얘는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바로 넘어가자고. 2번 절대값 y 마이너스 1은 x 더하기 2. 자, 얘는요, 내가 써주지 않은 거에 있어요. 원래는 이제 여기 바깥에 얘처럼 f가 있는 것처럼 원래 y한테만 절대값이 있는 게 아니라 전체의 절대값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누구하고 비슷하게 되냐면 얘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거든. 이 1번하고 비슷한 느낌이야. 그러니까 1번하고 2, 3번의 차이는 뭐냐 하면, 1번은 원래 있던 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게 x축 기준으로 위로 접힌다 그랬잖아요. 얘도 원래 있던 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게 접혀가지고 반대쪽에 그려진다는 개념이거든. 아니다. 어차피 얘는 자주 나오는 게 아니니까 나누시면 돼요. y가 1보다 작을 때, 원래 하던 대로 합시다. 얘는 그냥 y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당연히 나눠서 하는 거야. 절대값 기준으로 작을 때, 클 때. 됐죠? 그래서 y가 1보다 작을 때는 얘가 양수,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x 더하기 2.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얘를 그린다고. 그래프 그리는 거니까. 자, 기준은 뭐라고요? y는 1기준이다. y는 1기준으로 얘보다 아래쪽에 얘를 그리는 거야. 됐어요? 그럼 y가 1일 때가 얼만데? y가 1일 때가 x가 얼마일 때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2일 때예요? 0일 때는 마이너스 1이고, 그래서 이렇게 그리셔야 된다고. 마이너스 2일 때 1이 되도록. 이게 1번 그림이라고. 됐죠?
y가 1보다 작을 때 그림 따로 그리는 거고 y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거보다 크니까 그대로 나올 거고요. y는 x 더하기 3. 얘는 그림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됐어요? 그림?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아까 내가 설명한 거대로 하면 자, 원래 그림이 그러니까 절대값 빼고 원래 그림이 절대값 빼고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원래대로라면 맞아요? 근데 얘 여기에 절대값이 생기면서 y는 1 기준으로 이제 나뉘는 데가 생긴 거야. 그리고 나서 y는 1 기준으로.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까 말했죠? y의 절대값 들어가면 어디로 대칭된다고요? y의 절대값 들어가면 어디로 대칭된다고요? x축으로 대칭이 되고 x의 절대값이 들어가면 y로 대칭이 되고 y의 절대값이 되면 x로 대칭이 된다며. 그러니까 여기 기준으로 대칭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여기가 1로 넘어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된 거거든. y니까 x는 얼마? 말이 이상하네. y니까 x는 x 기준으로 x 기준으로 이렇게 왔다고 얘기를 해줘요. 아닌데? 이게 1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전체 절대값일까? 이거나 그림은 같긴 한데요. 이걸로 설명하는 게 더 맞겠죠? 이어서 한다면 이게 맞겠죠? x y는 1 기준으로 아래로 그림 대칭돼서 그렸다. 이게 더 말이 맞겠죠? 이어서 하려면 어차피 이거나 같은 뜻이긴 한데 왜? 절대값이 두 개씩 어떻게? 그거는 이제 뒤에 나오니까 그때 합시다. 뒤에 유제 그거 2개 있는 거 있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답은 요거 그래프. 그래서 원래 정석풀이는 이거죠. x가 절대값 기준으로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나눠서 두 개 그래프 쓰고요. y는 1 기준이니까 y는 1 기준으로 1보다 작을 때 얘 그리고 얘 여기 위에다 그리고 됐어요? 원래 이렇게 푸는 거고. 자, 그래서 유제 1번 같은 경우는 방금 말한 평행이동으로 하시면 되고 유제 11-5에 2번은 1보다 작을 때 클 때 나눠서 하셔야 되고요. 3번도 y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클 때 나눠서 하시면 되죠. 얘처럼. 쌤, 이거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1번? 아니, 2,1 기준이잖아. 너는 왜 x축에 만든다고 있어? 2,1 기준이 뭐예요? 11-5번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평행이동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나누셔야 돼요. 왜? 분모 문자에 x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은 너희가 한 적이 없죠? 정확하게 말을 하면 유리식을 한 적이 없죠? 당연히 처음 보는 애는 정석으로 푸셔야 됩니다.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x가 0보다 작으면요 절대값이 사라지면서 마이너스가 붙어야죠.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잘못했다. 0보다 클 때로 해야 돼요. 왜?
왜요? 분모의 영절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분모가 0되면 안 되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가 아니라 0일 때 0보다 클 때 그때는 그냥 절대값 사라질 거고요 1이 될 거다.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고요 쭉 0일 때는 구멍 뚫어 놓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프가. y는 x분의 절대값 x 그래프. 분모에 힘들어 숫자가 없다고요.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분모는 0이면 안 돼요. 구멍 뚫으셔야 된다고 빈칸 0이 안 된다고요. 뚫은 거 맞아? 색깔 칠해진 거 아니야? 동그랗게 되면 축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옛날엔 패드립 얘기하면서 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있잖아. 예? 그만 불렀다. 엄마가 0이면 안 된다고. 말이 안 된다고. 아, 내가 쉽지 않다. 그럴 수도 있죠 쌤. 안 돼요. 네, 엄마가 여기 수도 있죠.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고아들의 차별해서는 안 돼요. 고아도 어머니 있어요. 내가 지금 그 어머니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지. 없을 순 없다고. 있잖아요. 누군지 모르는 것 뿐이지. 아니면 지금 안 계실 분이지. 있잖아. 원래 있었잖아. 원래 있는 거라니까. 절대 없을 순 없다. 있는 거야. 아, 제가 의료지. 진짜 감사했어요. 쌤, 왜 또? 또 왜냐? 뭐 했어? 진짜 요즘 드림이 너무 감각이에요. 근데 내 거에도 뭐 더 합쳐서 뭐 더 했어? 자, 절대값이 두 개 있을 때는 몇 개로 나눠서 푸셔야 돼요? 세 개로 나눠서 푸시는 거죠. 얘는 기준이 마이너스 2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얘는 1이니까 얘네 둘 사이 마이너스 2부터 1 사이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푸셔야 되죠.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얘네가 둘 다 음수죠.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죠.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래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그래서 아이고 그래프도 아예 이렇게 잘라놓은 김에 거기에 잘라가지고 그래프를 같이 그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란 말이야. 마이너스 2 기준으로 얘보다 작을 때 그때는 뭘 그리셔야 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을 그리셔야 돼요. x가 마이너스 2일 때 3이잖아요. 이렇게 될 거라고. 여기는 3입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됐어요?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면 앞에 있는 애는 양수야 음수야? 얘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0 같은 거 넣으면 되잖아. 양수죠? 양수니까 그대로 나올 거고 얘는 음수죠?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올 거고 그럼 뭐가 돼요? 3이 되죠? 그래서 쭉 3이에요. 언제까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는 쭉 3이에요. 그 다음에 x가 1보다 커지면 얘도 양수란 말이야. 절대값 안에. 그래서 다 그대로 풀리고요. 식은 이렇게 2x 더하기 1 당연히 1일 때 3이에요. 이렇게 그린다. 이게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죠. 근데 얘도 역시나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아예 외워서 푸는 경우가 많죠. 자, y는 x 마이너스 a 절대값 플러스 x 마이너스 b의 절대값. 항상 그래프 모양은 지금처럼 밥그릇 여기가 a 여기가 b 이런 형태가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는 걸 아예 기억을 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웬만하면 외우시는 게 맞고. 자, 절대값이 3개가 되면 x-a, x-b, x-c 3개가 되면 그래프는 이렇게
사람 얼굴 그 각진 거 그릴 때 하는 것처럼 됩니다.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정도는 기억을 하고 아예 외우고 있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보통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나 세 번째 거 같은 경우에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뭐 구하라고 한다? 최소값 구하라고 한다. 여기가 최소값이 C잖아. 여기가 최소값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구하라고 합니다. 단 지금 내가 그린 그림은 절대값 앞에가 아무것도 안 붙어있는 전부 다 플러스일 때만 그림이에요. 절대값 앞에가 전부 다 플러스일 때의 그림이야.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다거나 아니면 숫자가 붙으면 달라져요, 모양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림이야. 그래서 숫자가 하나만 붙어있다. 예를 들어서 절대값 a-a 더하기 k x-b. 자, 절대값 하나에 값이 만약에 붙어있어요. k는 양수야. 이러면 그림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얘가 약간 찌그러져서 이런 느낌으로 바뀌어요. 아니다. 이런 느낌으로 바뀌어요. A, B. 이런 느낌으로 바뀌어요. 한쪽이 이렇게 찌그러진단 말이야. 원래는 평평했었는데 언제? 요 앞에 붙어있는 숫자 값이 같다면 원래 평평했는데 얘가 숫자가 쪽으로 붙으면 약간 이렇게 찌그러져요. 이거 이해되니? 그림 이렇게 되는 거? 왜 그런지는 정석을 풀어보면 다 나와. 이렇게 세 개 나눠 풀어보면 다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 결국 이거 언제 쓴다고? 이거 그림 그리는 거, 그림 그려라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림 그려라가 아니라 이런 거 나왔을 때 보통 뭐 구하라고 나온다고? 최소값 구하라고 나온다고. 그럼 최소값은 언제 나와요? A 아니면 B에서.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찌그러져 있을 수도 있어. K가 얼마냐에 따라서 모양이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 그럼 결론은 최소값은 어디서 나온다? A 아니면 B에서 최소값이 나온다. 그것만 이해하면 돼요. 얘 같은 경우에. 됐니? 그 다음에 만약에 절대값이 3개 있으면 최소값은 언제다? 무조건 가운데. 여기서 최소값이다. 그거 이해하고 넘어가자고 하는 거야. 이 얘기는. 됐어요? 자, 지금 한 얘기. 자, 요 얘기는 기본적으로 절대값 앞에 부호가 무조건 플러스일 때 얘기다. 절대값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면 아예 그림 모양이 달라요. 그거는 나눠서 하셔야 되는 거야. 정석적으로 나눠서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야. 됐죠? 그래서 그래프에서 할 얘기들 중에 가장 핵심은 얘하고 이건데요. 이런 거는 간단하니까 좀 해보시고 대충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할 수 있겠니? 자, 12번 11-6번. y는 절대값 절대값이 주구장창 달려있죠? 얘는 두 번을 나눠서 구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얘 먼저 그래프 그리고 그거에 절대값 붙이는 거야. 절대값 그래프에 절대값 그래프. 자, 그래서 얘에다가 이 바깥에다 절대값 하나 더 할 거죠? 그거는 아까 이걸로 할 거야. 1번 전체한테 절대값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x축 아래 걸 위에다가 뒤집어서 붙일 거라며.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 거야. 그러니까 얘만 똑바로 그리면 돼요. 됐지? 자, 그럼 얘는 몇 개로 나눠서 그린다고요? 3개로 나눠서 그린다고요. 이거 쓰시면 안 돼.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 애들은 뭐라고? 기본적으로 절대값 앞에가 플러스일 때만 가능해요. 절대값 앞에 마이너스 들어가면 아예 다시 그리셔야 돼. 이거는 그냥 정석적으로 하셔야 돼. 그래서 기준은 1과 3이죠. 그래서 나누는 건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x가 1보다 작으면요. 양수, 음수? 둘 다 음수. 둘 다 음수면 둘 다 마이너스 붙이면서 절대값 지운다고요.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3.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 x축이 여기가 있잖아. 여기가 1이잖아. 이렇게죠? 자, x가 1보다 작을 때 이때는 뭐라고? 마이너스 2예요. 자, 1 기준으로 나눠서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예요. 그 다음에 1과 3 사이면 앞에 거는 양수, 음수, 양수고 뒤에 거는 음수. 그럼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마이너스 붙여야 되니까 플러스 x 빼기 3. 그래서 2x 빼기 4가 되고요. 걔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1부터 3까지. 그럼 3보다 커지면 둘 다 양수. 그럼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면서 2가 돼요. 그래서 답 그래프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쭉 가다가 1에서 쭉 올라갔다가 2에서 쭉 가는 요 그래프가 됩니다. 됐어요? 자, 이게 답 아니고요. 내가 지금 그린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 y는 절대값 x-1 마이너스 절대값 x 빼기 3 얘의 그래프. 우리가 그릴 그래프는 y는 절대값 x-1 마이너스 절대값 x-3. 얘한테 뭐 한 거? 절대값을 한 거. 전체 절대값 한 거. 그러니까 답은 자, 전체 절대값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래에 있던 게 위로 올라온다고요. x축 기준 아래에 있던 게 위로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3일 때. 답은 얘예요. 아래에 있던 애를 위로 접는 그림. 여기는 뭐 당연히 이겠지? 그림 이해돼요? 자, 첫 번째 그림은 얘고 그거의 절대값 한 게 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11-7. 숙제는 그래서 11-7 여기까지예요. 연습 문제는 설날 동안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을 하지만 어려운 거 알아요. 근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려우니까 공부하는 거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절대값이 두 개죠? 몇 개로 나눠서 푸신다고요? 하나 몇 개로 나눈다고? 몇 개로 나눠야 돼? 몇 개로 나눠야 돼? 언제야 몇 개로 나눠야 돼? 세 개 아니고요? 네 개요. 왜? 얘는 기준이 x고 얘는 기준이 y잖아. 그래서 x가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클 때, 기준이 x고 y이기 때문에 둘 다 0보다 클 때, 이거 다른 말로 뭐예요?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커요. 좌표평면에서 뭐 얘기하는 거야? 1사분면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x는 0보다 작은데 y는 0보다 클 때 몇 사분면? 2사분면. 세 번째, 둘 다 0보다 작을 때 3사분면. 마지막, x는 0보다 크고요 y는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해서 총 4개로 나눠서 푸셔야 돼요. 됐지? 자,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면 그냥 절대값 사라지죠? 그럼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란 말이야?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 이렇게 그려져요. 결과로 얘기하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무슨 모양? 무슨 모양? 마름모. 정사각형이라고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요 뒤에 거랑 합쳐서 할 거라서 마름모가 돼요. 물론 정사각형 맞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는 뭐가 된다고? 마름모. 왜 마름모로 얘기를 하냐? 요거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가 문제 푸는 게 하나 있어요. 요거 보면은 대충 뭐하고 비슷한 느낌 드냐? 이거하고 비슷한 느낌 드는 거 뭐예요? 원이잖아, 원. 어? 절대값 대신에 제곱만 쓰면 원이랑 똑같잖아. x, y에 똑같이 들어가는 게 뭐야? 1잖아. x에도 절대값하고 y에도 절대값 있어요. 비슷한 느낌이 뭐라고요? 1잖아. 절대값 x하고 같은 게 뭔데요? 절대값 x하고 같은 게 뭔데요? 루트 x제곱. 루트만 안 썼으면은 x제곱하고 기본적으로는 뜻을 비슷하게 가져간다고. 원방 그리면 어떻게 되는데? 원이잖아. 얘는 원이 아니라 뭐예요? 직선이 것뿐이야. 왜? 1차니까. 원 대신에 포물선, 2차 함수면 포물선으로 있잖아. 곡선. 근데 1차기 때문에 뭐예요? 직선. 원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왜? 제곱하고 절대값하고 결국은 음수를 양수로 만드는 거 똑같거든. 무슨 말인지 돼요? 자, 그래서 그림 그릴 때 이거 4개로 그려서 하는 건 처음에나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안 해요. 자, y가 0일 때 다른 말로 y가 0일 때 다른 말로 x 절편. y가 0일 때 x 절편, 절대값 x가 4잖아요. 마이너스 4하고 4. x가 0일 때 y값 y 절편, 절대값 y가 4, 4하고 마사 찍어놓고 있는 거라고. 직선으로. 왜 직선이에요? 1차니까. 그러면 밑에 넓이 구하는 거 됐고요. 유제 1-2번에 11-8번에 2번 절대값 x 더하기 2 절대값 y는 4. 그럼 얘는 어떤 모양이라고? 위로 길쭉하게. 얘가 무슨 모양이라고요? 마름모. 어차피 마름모라고. 중요한 건. 자, 그럼 어떻게 그린다고요? 자, x가 0일 때 y값 뭐예요? 풀마 2. 무슨 값? y절편 2하고 마이너스 2 찍고, y가 0일 때 x값 풀마 4 마이너스 4하고 4 찍고 마름모. 됐어요? 그런 식으로 할 거다 이거야. 자, 얘하고 똑같다고 하는 소리가 왜 그러냐면
너희가 배울 사람도 있고 안 배울 사람도 있겠지만 나중 되면은 이딴 걸 배워요. 뭐야? 타원이요. 타원이고요. 다 구로합시다. 계산하기 좋은 거. 자, 그럼 얘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왜 분수를 쓰는지는 뻔히 알 거야? 왜 분수를 쓰냐 하면 이 x절편, y절편 계산하기 편하라고 하는 거거든? 그럼 얘는 4분의 x제곱 더하기 9분의 y제곱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 x절편이 얼마예요? 풀마 2고 y절편이 풀마 3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생긴 타원이 될 거거든? 이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비슷한 개념으로 간다 이거야. 그래서 나중에 기하 배우는 사람들만 볼 거고요. 기하 안 배우는 사람들은 안 볼 거고요. 얘는 지금 필요한 거 아니까? 어?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자, 유제 11-9번은 이거 아니다. 가운데 마이너스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나눠서 푸셔야 돼. 4개로. 정석적으로 4개로 나눠서 푸시는 거야. 당연히. 숙제는 거기까지요.